일단은 여기 다 들어오셨죠 지금? 그죠? 지금 보면은 소문자 D, 대문자 S, 소문자 P예요. 얘를 크롬에다가 그냥 주소창에 치고 엔터 누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업 페이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얘만 외우셔도 돼요. 사실 이번 시간에는. 네. 어디 따로 적어 놓던가 어디 메모해 놓으세요. 지금 핸드폰이나 뭐 사진을 찍던가. 다른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아마 할 줄 아실 텐데, 만약에 학원 수업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적응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 하나만 지금 외웁시다. 사실 여기 지금 가입이나 뭐 이렇게 기타 다른 사이트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링크로 다 걸어놨기 때문에 얘만 알고 계셔도 이거 딱 안 외워도 돼요. 얘도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구글은 뭐 크롬 기본 탭 열면은 구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깃허브는 얘는 지금 당장 사용할 건 아닌데 자바2 시간에 사용을 좀 할 거예요. 얘는. 네. 근데 이제 좀 미리 한 이유는 다른 사이트들이랑 연동이 편해서, 연동이 좀 많이 돼가지고 미리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프로그래머스도 여기 있고요. 프로그래머스, 그리고 코드.org도 여기 다 있어요. 코드.org 모양이 좀 다르죠. 대신에 코드.org랑 타이핑 클럽도 이거예요. 타이핑 정글이라고 되어 있는. 누르면 바로 열리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코드업 같은 경우도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녀석이에요. 코드업은 연동되는 게 없었죠. 그 다음에는 REPL도 여기 있습니다. 얘도 열면은 바로 그냥 자바로 선택돼서 뜨는데, 이건 잠깐 젖혀놓고, 저는 최우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방학 특강 자바 1, 2를 같이 할 건데, 얘는 하나의 수업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자바 1 만들어야지, 자바 2 만들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얘는 그냥 통째로의 수업인데 커리큘럼상 좀 나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바 1에서는 문법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2에서는 그 1에서 배웠던 문법을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을 할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쓸만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할 거니까 1 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수업이 매일매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있단 말이에요. 격일 수업이 아니에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들은 그날 끝내야 돼요. 그 다음날에는 그 전날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배운 내용이 아직 뭐 숙달이 안 됐다고 해서 다음 내용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얻어가는 게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날 배운 내용은 웬만하면 집에 가셔서 그날 복습을 끝내주세요. 예습은 안 해도 돼요. 복습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코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외우셨죠? DSP예요. DSP인데 얘는 대문자 S라는 거. 얘는 사실 뭐 집에 가셔서도 상관이 없고 뭐 모바일 환경에서도 다 열립니다. 얘는.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잔뜩 걸려 있는데 1차별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1차 밑에는 여기 이렇게 날짜랑 요 내용 밑에는 동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 녹화 중이고요. 제 목소리랑 같이. 이거는 그냥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 영상 그대로가, 이 수업 모든 그대로가 그냥 통째로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랑 연동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만약에 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원에 빠졌다, 뭐 수업이 늦었다, 내가 내용을 놓쳤다, 상관없어요. 그냥 보고 오세요. 보고서 그 다음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수업 그대로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런
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면 수업에도 학생들이 계시는데, 비대면은 저는 별로 권장을 해드리지 않아요. 네. 뭐 덥고 좀 왔다 갔다 하기 귀찮고 하다고 해서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나와서 듣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인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도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건데, 문제는 이 컴퓨터들은 공용이라서 다음 시간에도 여기서도 수업이 있거든요. 또 네, 공용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로그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은 내 걸로 잘 로그인이 되어 있나 확인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다른 사람 걸로 뭐 아무리 남기고 뭘 해봤자 나중에 집에 가서 내 걸로 로그인하면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나오셔서는 다 로그인이 내 걸로 되어 있나 작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13시에 시작이죠. 수업이 13시부터 16시까지로 3시간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수업은 수업 시간 자체는 13시부터 16시가 맞아요. 대신에 이제 13시부터 13시 50분까지 수업하고 10분 쉬고, 또 14시부터 14시 5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15시부터 15시 50분까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멘토님한테. 네. 이렇게 시간이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꼭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50분에 딱 쉬겠다 이거 아니에요. 진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제가 좀 유동적으로 좀 얘는 조절을 해가면서, 쉬는 시간도 조절해가면서 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일단은 요걸 다 가입을 하셨으니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구글 계정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학업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건 안 돼요. 네. 무조건 이쪽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지메일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나중에 뭐 그냥 이력서를 하나 쓰더라도 거기 네이버 메일이 써 있는 것보다는 지메일 계정이 좀 더 신뢰도가 있어요.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 분리를 해주세요. 얘는. 기존에 내가 그냥 사적으로 쓰는 메일이랑은 분리를 시켜서, 얘는 공부용 또는 이제 취업용으로 하나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 더 만든 거고요. 지금 만약에 뭐 귀찮다고 네이버로 그냥 깃허브 가입하고 했다면은 그냥 다시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냥 얘는 그냥 진짜 얘가 보기 좋아서 가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아무튼 깃허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나머지 것들이랑 연동이 편해서 연동이 잘 되니까 미리 좀 해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는 이력서로 쓸만할 거예요. 개발자라면은 깃허브 계정쯤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없는 개발자는 없어요. 네, 얘는 이제 협업 또는 뭐 형상 관리, 버전 관리 뭐 이런 걸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얘는 그냥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계정이에요.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던 개발자를 준비하던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흔적을 다 남겼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1년 정도를 이렇게 쭉 다 남겼었는데, 하루에 하나씩. 이거는 취업할 때나 뭐 면접 볼 때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업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얘는 자바 2 때 같이 할 거니까 그때부터라도 취업 전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은 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면접용, 취업용.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작업들이 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계정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들 거는 지금 방금 만드신 분들 특히 여담인데 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0조인가 아마 주고 샀어요. 회사를 그냥 인수를 했어요.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는 확인을 하나 합시다. 지금 요거 하나 다 띄워주세요. 깃허브 들어와 주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여러분들 걸로 지금 확인을 합시다. 저랑 똑같은 화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깃허브에 들어와서 요 마크가 떠 있고 로그인이 된 상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얘를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맨 밑에 세팅스라고 있죠. 세팅스를 눌러보시면 왼쪽에 뭐가 잔뜩 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메일스가 있습니다. 이메일스 클릭해 보시면 요게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해드렸는데 프라이머리 메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이거는 제 프라이머리 메일이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메일이에요. 얘는 깃허브에서 인증을 받은 메일.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오타를 일부러 좀 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센드 뭐 베리파이 이메일 해봤자 이메일로 접속을 할 수 없으니까 인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맞는 이메일, 그러니까 아까 만든 지메일 있죠, 구글 계정, 그거를 여기다 쳐 넣으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애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에 올라갈 거고, 여기 뭐 리센드 또는 뭐 베리파이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맞춰야 돼요. 인증을 마친 요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거랑 연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탈자를 주의해 주세요. 이거 할 때는. 그리고 내 지메일이랑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나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다가 네이버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머스. 이거는 어딨냐, 여기 있죠. 이것도 제가 로그아웃을 해보자면 아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뜰 건데,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고양이 마크 있잖아요. 얘가 이 깃허브입니다. 요거 방금 전에 작업했던. 그래서 얘만 눌러도 자동으로 로그인이 될 거예요. 단 얘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얘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그 마크만 눌러도, 아이콘만 눌러도 그냥 바로 연동이 돼서 로그인이 됩니다. 얘는 이제 얘도 좀 많이 쓰는,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쿨에 보시면은 얘네들은 직접 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코딩 테스트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손을 좀 댈 겁니다. 그냥 마냥 문법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손을 좀 댈 거고, 이게 이거 하기 싫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지 않아요. 절대. 여기 보시면 채용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만약에 내가 뭐 공부한 게 자바다 하면 자바 기반의 회사들이 쭉 나와 있고, 근데 보통 여기는 아는 회사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좀 대기업들, 유명한 보시면 채용 공고 이런 데서도 이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자주 들어와 보는 게 좋아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뭘 구하고 있나 보시면 뭐가 있을까? 자바라고만 쳐도 자바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경력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신입 뽑는 곳이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회사는 기술을 이런 걸 쓰는구나 를 보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우리는 지금 자바 시간이라서 여기 포함되는 게 자바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뭐 파이토치나 뭐 딥러닝 이런 거 몰라. 근데 이 회사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얘네 더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줄 거예요, 얘네는. 네, 여기 이런 회사 올라면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를 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의도 있어요. 참 스쿨 쪽에 보시면 프로그래밍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제가 여기 링크 하나 걸어 놓은 거는 여기 자바 입문이라고 수업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는데, 얘는 무료예요. 무료고 뭐 영상 있고 실습 있고 하는 건데, 이것도 중간에 제가 이걸로 숙제를 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거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코드.org인데 얘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할게요. 이거 타이핑 정글은 이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얘도 보시면 로그아웃이 돼 있네.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continue with Google, sign in with Google 뭐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sign in이 로그인이고요. 밑에 보시면 sign up 있죠. sign up이 join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가입이랑 로그인이에요. 이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니, 그래서 sign in with Google 하시면은 그냥 바로 연동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sign in with Google을 눌러야 바로 연동돼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은 얘는 뭐냐면 그냥 영타 연습이에요. 영타 연습인데 지금 아마 많이 느릴 겁니다. 영타 뭐 몇 타 이상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업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 영단어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한글 타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타자 느려서 못해는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좀 따라오려면 그래도 빨리빨리 하는 게 조금 수월하니까 얘는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세요. 네, 따로 얘는 수업 내용과 별개로 따로 투자해 주시면 되는데, 요 영상이 가끔 뜰 거예요. 영상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넘겨지기가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때 여기 비디오 마크 있는 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시고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되며 이런 거 틀리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이런 거 한 2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거 볼게요. 코드.org. 얘 같은 경우는 연동되는 게 없었죠. 가입하기를 눌렀을 때 뭐 연동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건가? 로그아웃하라고? 뭐지? 얘도 로그인을 하고서 이 위에 문제집을 눌러보시면은, 우리는 자바를 배우지만 여기 C 언어 기초 백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기반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눌렀을 때 자바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얘도 자바로 풀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풀 건데요. 뭐 천천히 하긴 할 건데, 이제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코드업 문제는 문법의 기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쭉 다 해야 돼요. 얘는. 네. 언어 공부하는 사람이 문법 모르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할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워놓고, 어차피 지워도 되는 이유는 여기 다 있으니까요. 여기 다 링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봅시다. 코드.org. 얘도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보면은 내 구글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가정하에 여기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구글 계정으로 계속이라던가 이렇게 구글 계정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는 영어로 일단 해볼게요. 이 밑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어를 잉글리시도 있고 뭐 한국어도 있고 한데 일단은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요런 창이 뜰 텐데 일단 보세요. 이거 이렇게 뜨면은 그냥 다시 수업 페이지로 가세요. 그리고 다 지금 요거 한번 띄워보세요. 코스 3 포더.org 코스 3. 그러면은 이런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있어요. 얘는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나머지는 다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코스 3이에요. 코스 3 코스 3이고 이렇게 뭐 화면이 다르게 나왔다 상관이 없어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면 어차피 이 화면이 뜰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죠. 메이즈 1번 아마 미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메이즈 1. 그러면 최초는 이 상태일 거예요. 자, 이 화면이 됐나요? 다 되셨죠? 문제는 이 위에 뜰 거고요. 문제의 상황은 왼쪽에 보여줄 거예요. 자, 일단은 얘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 특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해주는 교육을 좀 게임 같은 형식을 토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뭐 초보자든 내가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봤던 상관없이 진행을 해주세요. 우선 네, 특히 초보자한테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자바를 공부하든 파이썬을 공부하든 C 언어를 공부하든 상관없이 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주세요. 영어로 해도 되고 뭐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 저는 우선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문제의 목적이 뭐죠? 좀비가 해바라기까지 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좀비가 해바라기까지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블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맨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행을 의미합니다. 실행하면이란 뜻이에요. 실행은 여기 있어요. 왼쪽에. 일단 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블록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끼워 넣어야 돼요. 끼워 넣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제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까지 움직였네요. 자, 그냥 앞에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 찾아보세요. 여기서 파악이 가능했다. 여기서 이만큼까지 파악이 가능하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예측과 예상, 테스트. move forward, 앞으로 가다잖아요. 앞으로 가다 블록을 맨 런에 하나 끼웠어요. 그랬더니 얘는 한 칸 움직였죠. 이 체크박스 기준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요거 한 블록은 이 체크박스 한 칸이다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서 그러니까 유추, 예상, 예측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보시려면은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럼 답 나왔네요. 그죠? move forward 세 칸을 이렇게 이어 붙여 주시면은 문제는 해결되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위에 부분을 잡으면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여기다 버릴 수도 있고요. 아래 부분을 잡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떼낼 수가 있어요. 일단 실행을 하기 전에 스텝은 이렇게 한 칸씩 움직입니다.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요. 다시
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문제는 해결됐죠. 그러면 컨티뉴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화면만 보시고. 예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실행 버튼 눌렀을 때랑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눌러볼게요. 다시 왼쪽 오른쪽 원위치죠. 그리고 앞으로 3칸이면은 해바라기는 만났네요. 문제는 풀렸네요. 심지어 그쵸? 그래도 얘는 지양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최소 블록의 개수인데 지금 너는 쓸데없는 거 몇 개를 더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조금 연한 연두색으로 뜰 거예요. 이게 워크스페이스의 블록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건 날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딱 맞잖아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 버튼을 누르면은 얘는 진한 초록색으로 뜰 거예요. 지금은 아마 다 회색일 겁니다. 네. 전부 다 이 색깔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이게 지금 너무 쉬워 보이는데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말고 12번 이런 거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난이도가 확실히 유형은 계속 달라질 거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블록의 타입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좀 연습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기초 부분,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보시면 뒤쪽에는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블록의 타입이 좀 달라요. 여기 물음표 부분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코스 3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코스 2가 있어요. 코스 3 못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2단계부터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 여기 2단계부터 해주시면 되고, 얘는 2, 3, 4 다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가 수업을. 근데 내용 시작은 수업 진도는 13시 10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오셔서 10분 동안은 얘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셔서 10분 동안은 무조건 이거 먼저 해주세요. 늦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유예 시간이 있으니까 늦어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오셔서 워밍업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네. 뭐 집에서 따로 몇 개씩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학원 나오셔서 이 10분 시간 이용해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오시면 요거 수업 페이지 하나랑 그리고 코드.org 내가 진행하고 있던 거 하나 띄워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네, 이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선. 그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1차별로 제가 문제 제공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 진도에 맞는 문제들을 다 제공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었다, 시간이 남는다, 강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줘서 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했다 하면은 그냥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때도. 네. 이런 문제 드릴 때 시간은 난이도에 맞게 제가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타이핑 정도를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타이핑은 집에 가서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이거 위주로 좀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뭐 문제 설명이나 또는 뭐 개념 설명을 하는 중에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앞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repl.it 얘 한번 들어가 볼게요. repl.it가 얘는 로그아웃을 우선 하고 로그인을 다시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구글도 있고 깃허브도 있는데 얘는 웬만하면 깃허브로 해주세요. 여기 컨티뉴드 깃허브 있죠? 마찬가지예요. 깃허브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 걸로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만 눌러도 그냥 로그인이 됩니다. 얘는 이게 아마 초기 화면일 텐데 이거는 한번 따라해보죠. 이 화면이어도 되고요. 또는 얘는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그냥 요 화면이랑 이거 잠깐 제쳐놓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어차피 크리에이트예요. 왼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크리에이트 자바. 여기는 지금 자바 시간이니까 크리에이트 자바 얘를 눌러도 되고요. 또 아니면 그냥 여기 이 수업 페이지에서 링크 타고 가면은 그냥 바로 이 자바가 선택되어 있는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REPL 얘만 눌러도 돼요. 왼쪽은 자바고 왼쪽은 자바고 오른쪽에는 얘가 디폴트 네임으로 기본값을 아무거나 랜덤하게 넣어놓기 때문에 얘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create refer만 해주시면은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왼쪽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홈에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이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서 설정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왼쪽에 이 메뉴바를 눌러보시면 메뉴 박스를 눌러보시면 요 맨 밑에 얘는 테마예요. 그냥 다크 테마냐 뭐 라이트 테마냐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밖으로 한번 빠져나오셔서 왼쪽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왼쪽에 톱니바퀴 세팅을 한번 하면은 이 계정에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저랑 똑같이 만들어 주실 건데 여기 레이아웃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스택드가 있을 거예요. 얘는 원하시는 걸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이 콘솔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콘솔의 위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폰트 사이즈도 뭐 시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신 인덴트 사이즈랑 인덴트 타입은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스페이시스랑 스페이시스 2 이렇게. 그리고 얘도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밑에 코드 인텔리전스는 디세이블드로 해주세요. 여기 이 부분 코드 인텔리전스는 디세이블드예요. 세팅은 한 번만 해놓으면 집에 가서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로그인을 해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실제로 파일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온라인 툴이에요. 온라인 툴. 좀 특히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냥 프로그램을 써서 뭐 툴을 써서 이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약간 좀 낯설 거기 때문에 적응할 때까지만 저는 얘를 쓸 겁니다. 온라인 툴은 이제 따로 프로그램 설치 같은 거 없이 자바 환경을 얘가 만들어줘서 이 인터넷 창만 있으면은 여기다가 자바 코드를 써넣으면은 이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식의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치하고 세팅하는 거는 아마 다음 주 중에 할 겁니다. 네. 요거 말고 다른 툴을 실제로 사용하는 툴을 설치하고 세팅하는 것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사용법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고전까지만 이제 좀 적응할 때까지만 이 녀석을 좀 쓰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실행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연습장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뭐 제가 개념을 알려드리거나 뭐 아니면 문제를 풀어드릴 때 이걸 메모를 하느라 여기다가 뭐 글을 계속 쓸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얘를 남기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왼쪽에 보시면은 요거 왼쪽 상단에 요 여러분들 이름이 아마 써있겠죠. 여기 닉네임이 아마 써있겠죠.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디폴트 네임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크리에이트 할 때 미리 정해진 건데 요 부분을 자바 수업 첫 시간 설명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엔터를 눌러보시면 URI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기다리면은 다시 연결을 할 거고, 이 녀석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여기 메뉴바 그리고 마이리플스에 보시면 마이리플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방금 제가 이름 지정한 그 녀석인데, 이걸 눌러보시면 방금 전까지 제가 메모한 이 부분이 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다음 내용을 여기다가 뭔가 더 썼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거랑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크리에이트를 하나 더 하세요. 새로운 내용을 메모를 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트를 그냥 더 하세요. 그러면 아예 새 페이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이전에 저장한 거에 피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장한 거에다가 계속 덧붙이고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저장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트 리플 해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파일 여러 개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오시면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업에 오시면 요 세 가지가 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요 수업 페이지 하나, 그 다음에 코드.월즈 하나, 요거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PL 해서 요렇게까지 크리에이트까지 이렇게 세 가지 열려 있어야 돼요. 수업에 딱 오자마자. 그리고 준비해놓고 얘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질문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랑 연동이 될 거고요. 저랑 1대1 채팅인데, 사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수업에서 뭐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수업에 오셨을 때는 질문을 아무 때나 해주셔도 돼요. 그냥 수업 중간에 손들고 또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또는 그냥 저를 부르세요. 아니면 수업 끝나고 저를 붙잡으세요. 상관이 없어요. 오셔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집에 가셨을 때 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대신에 너무 늦은 시간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수업명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이랑 수업명이랑 여러분들 성함 하나 써주고 그 밑에다가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뭐예요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만약에 뭐 대답이 너무 늦는다 하면은 저한테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다른 일 하느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양식이랑 질문 내용 잘 정리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선 개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